이 평사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길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평사투행 해석 시 필요한 사항은 첫 번째, 절치사면의 주양과 경사. 여기서 현장 측정을 하지 않고 도면 보면 되겠죠. 도면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연성 면의 주양과 경사. 불연성 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양과 경사. 이 주양과 경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클리어 컴퍼스라든가 BHTV 보링 구멍 속에서 카메라로 촬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홀 텔레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빕스, 보링구멍 내에서 이미지를 촬영하는 거죠. 파장을 쏘아가지고 돌아오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거. 그래서 보홀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빕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연성면의 전단저항각 파이. 요거는 뭡니까? 전리면과 면, 조인트 월의 거칠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다. 시험하는 방법은, 찾는 방법은 틸트 시험. 틸트 시험도 공부하시려면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리면의 전단 시험.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 전리가 톱니처럼 생겼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투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스는 뭡니까? 이빨이죠. 투스 모델. 또는 톱니 모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밀어보면 이 거친 것이 톱니처럼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이 톱니가 망가지느냐 타넘느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게 전리면 전단 시험이다. 그 다음에 바톤이라는 사람이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바톤의 식은 거칠기 효과를, 이 전리면의 거칠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고, 그 다음에 바톤 초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업이. 바톤하고 초업의 식이 있는데, 그것은 거칠기를 고려하는 전단광도식이다.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톤의 경험식이나 바톤의 초비의 식에 의해서 파이 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시면은 평사투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평사투영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릴까요? 이런 방향으로 그릴게요. 자, 이런 사면에 이 전리가 있다.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경사각이 C타고 이 전리의 경사각을 우리는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C타가 이를테면 한 40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0도. 알파는 얼마 되겠습니까? 40도보다는 훨씬 적네요. 알파 값은 20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면이 있었다. 이걸 평사투영망에다 그려보면은 이런 선에, 이게 주양선입니다. 주양선. 주양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면의 상단선인데, 상단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면의 상단선인데, 물을 만약에 부었다고 생각하면 물이 이렇게 만나는 수평선, 이 수평선이 가는 그 방향이 주양선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북쪽이라면은 요 각도가 주양각이 되는 거죠. 주양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평사투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망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0도이고 여기까지 쭉 가면은 90도가 됩니다. 또 여기가 또 0도이고 쭉 가면은 여기까지 가면 90도가 돼요. 이렇게 미리 그래프 용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면의 경사가 C타라면은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90도이니까 사면의 경사가 C타인데, C타가 40도라면은 10도, 20도, 30도, 40도. 여기까지가 C타각이 되고, 요게 4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경사를 하나의 큰 원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원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C타가 되고,
40도다. 사면의 경사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이트 서클. 그레이트 서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리는 20도니까 전리는 여기서부터 20도 지점에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빨간 걸로 그리겠습니다. 10도, 20도. 여기까지가 알파인데 알파가 20도이다. 요 전리 각도가 20도이다. 그러면은 이 전리의 경사를 원으로 나타낸 것이 이 빨간 선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전리의 대원이 됩니다. 근데 전리가 한 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러한 전리가 방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도 없이 많다. 그럼 이 빨간 원이 수도 없이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걸 점으로 표시하자. 점으로 표시하는데 전리 하나를 한 개의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때 그 점은 전리의 각도가 20도라면 여기서부터 0도로 해서 10도, 20도 되는 지점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전리를 점으로 나타내는 결과가 된다. 이걸 우리는 폴, 극점이라고 이야기하고, 폴은 원래 저 하부의 폴인데 그 하부를 투영을 해서 만드는 것이 폴의 투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원도 전부 다 투영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평사 투영에 대해서 상세한 경영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사면 안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의 중심점을 딱 잡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가 되고 이것은 20도가 된다. 그래서 전리는 이 뒤에다가 점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리의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이 되시면 이 암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는데 평소 투영성에서 이 미끄러지는 방향은 어느 쪽인가 하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미끄러지는 모양을 우리는 평면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면 파괴다. 그래서 이런 평면 파괴는 평사 토양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 파괴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행위들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행위는 이 O점을 중심으로 반경이 내부 마찰각 파이가 되는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때 요 반경 R이 안반 전리의 내부 마찰각 파이 값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요거는 내부 마찰각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부 마찰각 원, 프릭션 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데일라이트 인벨로프.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는 제로에서 여기까지 각도가 최대 3면의 경사가 시타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제로에서 시타까지 폭을 두고 이렇게 하나의 원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일라이트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D-A-Y-L-I-G-H-T-E-N-V-E-L-O-P-E 데일라이트 인벨로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사 투영에서 평면 파괴의 안정성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극점들이 데일라이트 인벨로프 속에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평면 파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점들이 이 프릭션 콘 속에 있으면은 파이가 반경인 이 프릭션 콘 속에 점들이 모여 있으면은 평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들이 이 뒤쪽에 모여 있다. 데일라이트 인벨로프를 벗어나서 모여 있으면은 이때도 평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평면 파괴가 일어나는 영역은 지금 제가 그리는 요 영역 속에 이 전리의 점들이 모여 있으면 이러한 방향으로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 범위는
평면 파괴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사투형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3연 안정편에 이 강의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평사투형이다. 자, 그러면 필요한 사항은 내부 마찰곡도 필요하다. 3연의 주양과 경사도 필요하다. 전리의 주양과 경사도 필요하다. 여기 필요한 사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사투형의 구조는 면구조입니다.